자, 그러면 저희는 전 시간에 함수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이 함수는 5개의 값을 전달을 받습니다. 아이디와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전달을 받으면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요. 키 밸류로 저장하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함수에서 딕셔너리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키 값들이 항상 일정하겠죠. 이렇게 키 값들이 일정한 같은 키 값들을 갖는 객체들을 계속해서 생성해 줄 겁니다. 전달받는 값이 달라지면 값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키 값들은 항상 일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리턴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항상 똑같은 모습의 딕셔너리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위쪽에서 작성했었던 코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총점과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총점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get은 가져오다, 뭐 그런 뜻으로 만든 거고요. total이라고 할게요. argument로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student라고 하는 객체 한 개를 전달을 받는데, 이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딕셔너리고, 딕셔너리는 어떻게 생긴 딕셔너리냐면, ID, name,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5개의 키값을 갖는 딕셔너리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가정하면 얘는 하는 일이 쉽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tudent에서 키값 Korean 하고 찾으면 국어 점수, 그 다음에 student 키값으로 English 하면 영어 점수, 그 다음 마지막으로 student 키값으로 math 이렇게 하면 수학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한 딕셔너리에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찾아서 세 과목을 다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로 함수를 하나 정의한 거예요. 그죠? 네. 얘는 무엇일 때? student, argument, argument, student가 create, student, 함수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일 때, 딕셔너리일 때 세 과목의 총점을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함수는 오로지 argument가 create student라는 함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딕셔너리일 때 안전하게 사용이 되는 총점을 리턴해 줄 수 있는 함수인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객체가 들어오면 이거는 동작하지 않는 거죠.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스튜던트가 크리에이트 스튜던트로 만들어져가지고 아이디, 네임,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이렇게만 있으면 언제든지 총점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규먼트 여기서도 아규먼트 이름 스튜던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가 크리에이트 스튜던트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딕셔너리일 때, 딕셔너리일 때 새 과목의 평균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예요. def 이번에는 get 평균이라는 get mean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도 student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콜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바로 리턴하면 돼요. 리턴하면 되고 통점은 위에서 get 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get total
호출하면서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넘기면 되고, 과목은 세 과목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평균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총점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래서 총점을 리턴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과목이 세 과목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는 함수도 있고, 이런 학생이 있을 때 총점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도 있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함수도 있기 때문에, 자, 위에서 만든 스튜던트 있었죠? 반복할 때, 반복문을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반복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여기서 스튜던트는 이 녀석이에요. 홍길동, 오쌤, 스컷, 이렇게 세 명의 학생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여기서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 자, 여기에서 총점은 어떻게 호출하면 되겠다? get, 토탈, 그리고 스튜던트 객체 하나.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 한 개를 생각하면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낼 거잖아요. 그죠? 원소를 꺼내면 첫 번째 원소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 그죠? 얘를 누구한테 준다? 토탈한테 주는 거죠. 그럼 토탈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00점, 90점, 95점 세 과목의 합계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평균은 평균은 get 토탈 get mean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프린트를 하시면 되겠죠. 프린트는 우리가 번호 출력할 거고요. 이름 출력할 거고요. 총점 출력할 거고 평균도 출력을 할 거예요. 번호는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SN은 아이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름은 SN은 키값의 네임이 있다. 그 다음에 총점은 여기 위에 토탈이라고 계산을 했고 평균은 민이라고 계산을 했죠.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1번 학생 홍길동, 2번 학생 오쌤, 3번 학생 스컷의 세 과목 총점 평균 잘 계산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함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도 함수로, 그 다음에 그런 객체가 있을 때 총점을 계산하는 것도 함수로, 그리고 그런 객체가 있을 때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거였잖아요. 성격 처리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들을 반복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총점과 평균을 각각 계산하고 각각을 출력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성격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작은 기능들을 함수들로 쪼개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래밍 방식을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들을요, 잘 보시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와 getMean이라고 하는 함수는 함수 이름이니까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렇게 여기서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와 getM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 우리는 딕셔너리로 만들었죠. 그죠? 학생 객체의 데이터, 그러니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데이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getTotal, 우리가 만든 getTotal 함수와 getMin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만든 거예요? create student로 만들어진 딕셔너리다라고만 가정하고 만든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딕셔너리가 아니면 동작하지 않는 함수고 이런 딕셔너리여야지만 제대로 동작하는 함수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어, 데이터와 여기서 데이터는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것들이 데이터예요. 물론 학생 번호나 학생 이름 이것도 데이터입니다. 이것도 데이터고 데이터와 기능, 기능은 총점을 계산해서 리턴한다,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한다 이런 것들이 기능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와 기능이, 기능, 데이터와 기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들이, 그러면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의 타입으로, 타입은 제가 붉은 글씨로 할게요. 하나의 타입으로 묶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으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름 안에 국어, 번호, 이름, 과목 점수들이라고 하는 데이터들도 저장하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름 안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에 대해서 총점을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새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 데이터와 기능을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펑셔널 프로그래밍, if에 나온 프로그래밍 개념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영어로 약자로 쓰면 OOP예요. OOP. 그리고 이 OOP는 뭐의 약자냐면 첫 번째 O는 오브젝트, 객체란 뜻이고요. 두 번째 O는 oriented,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다. 객체를 지향하는 거다.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객체라는 용어가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객체는 영어로 오브젝트, 붉은 글씨로 하겠습니다. 객체, 오브젝트. 오브젝트란 어떤 속성과 데이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어떤 대상이 객체예요. 데이터를 그 객체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능을, 기능을 뭐, 기능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속성과, 그러니까 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 학생은 번호, 이름, 뭐 과목 점수, 그다음에 뭐 나이,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기능, 뭐 시험을 본다, 시험 점수의 총점을 계산할 수 있다, 시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기능들. 그래서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가지고 있는 대상이 그게 객체인 거예요, 객체.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클래스. 클래스는 그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근데 프로그램에서 설계도는 뭘로 작성하냐 하면 코드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코드. 파이썬 문법을 가지고서. 뭐 다른 언어라면 다른 언어 코드를 가지고서 그런 설계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코드가 오브젝트, 객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요. 객체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냐면 객체는 속성과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는 속성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기능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서 정의하는 기능을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메서드. 속성은 객체가 가져야 하는 그런 값들. 다시 얘기해서 변수들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능은 그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가지고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함수예요. 함수. 클래스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어떤 경우에는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했었을 거예요. 음.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펑션과 메서드, 함수와 메서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함수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잖아요. 무슨 무슨 일을 한다. 이걸 우리가 순서대로 쭉 작성해 준 코드가 그게 함수예요. 어떤 값을 전달받아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리턴해 준다. 이게 함수인 거예요. 그런 함수들 중에서 그런 함수들 중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없죠. 그죠?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함수 만들었어요. getTotal이나 getMin과 같은 그런 함수를 만들었었죠. 그냥 코드 셀에서 바로 def 하고서 함수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앞으로는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위치가 그냥 코드에서 함수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는 함수다. 이거는 맞아요. 메서드는 함수의 특별한 종류예요. 클래스 안에서 만들어지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해요. 메서드는 함수다. 이거는 맞아요. 반대로 모든 함수는 메서드는 아니에요. 함수들 중에는 메서드인 함수들도 있고 그냥 일반 함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일반 함수와 메서드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포함 관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리 한 가지만 먼저 더 말씀을 드리면, 메서드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메서드를 선언할 때, 선언할 때, 항상, 항상 첫 번째 파라미터는 셀프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그리고 셀프가 어떤 의미인지는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또 용어들이에요. 용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객체다. 이거는 맞아요. 인스턴스는 객체다. 이거는 맞고요. 반대로 객체는 인스턴스다. 약간 약간 어감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객체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객체랑 인스턴스를 혼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인스턴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어진 객체.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 근데 객체는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만들어져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객체는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일 수도 있고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일 수도 있고요. 인스턴스는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간단하게 생성된 객체 매번 이렇게 부르기가 귀찮으니까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많은 책들에서 예로 드는 게 붕어빵일 거예요. 붕어빵. 요즘 그 노점 보시면 뭐 붕어빵 파는 노점들 많죠. 그죠? 또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붕어빵 하나 어, 먹고 싶기도 하죠. 아닌가요? 자, 붕어빵. 우리가 먹고자 하는 대상이에요. 그죠? 대상. 그러니까 붕어빵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예요. 객체. 비유를 하자면 붕어빵은 객체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붕어빵 이렇게 하면 얘는 객체예요. 객체. 자, 그럼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붕어빵을 굽는 틀이 있죠. 거기다 반죽 붓죠. 팥을 넣죠. 그래서 구워내잖아요. 그럼 항상 그 틀 안에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의 그런 붕어빵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붕어빵을 굽기 위한 그 틀이 있을 거예요. 얘가 클래스. 클래스. 붕어빵 틀 안에다가 뭐 반죽을 붓는다, 반죽을 얼마만큼 붓는다라거나, 뭐 팥을 뭐 얼마만큼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팥 대신에 뭐, 뭐죠? 슈크림을 넣는다거나, 그죠? 팥붕 하세요? 슈붕 좋아하세요? 별로 관심 없으세요? 네. 이런 것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요. 붕어빵에는 반죽이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팥이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뭐 아니면 슈크림이 몇 그램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붕어빵이 가져야 되는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속성들.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붕어빵을 구워, 어떤 기능들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네. 뭐, 붕어빵에서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조금 비유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음. 자, 그럼 인스턴스는 뭐냐? 붕어빵 틀에서 구워져서 앞에 진열돼 있죠. 네. 구워진, 네. 구워서 나온, 구워진 붕어빵. 얘가 뭐다? 얘가 인스턴스다. 자, 그러면은 객체랑 인스턴스의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 머릿속에는 붕어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붕어빵은 객체예요. 어, 붕어빵을 먹으면 따뜻하다, 팥이 들어있다, 슈크림이 들어있다, 겉에, 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객체인 거예요. 근데 그 붕어빵이 실제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만들기 전일 수도 있죠. 그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틀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코드로 붕어빵을 만들기 위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진 게 진열이 되어져 있잖아요. 붕어빵이 아니라 붕어빵. 그거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 개념 아시겠죠? 어, 프로그램에서는 숫자나 문자열이나 리스트나 튜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만들어져요? 컴퓨터 메모리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음. 프린트를 하면 그때서야 눈에 보이는 거지만 숫자, 뭐 X에다가 2를 저장한다. 뭐 네임이라고 하는 경우에 문자열을 저장한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메모리, 컴퓨터, 램이라고 부르는 그 컴퓨터 메모리에 숫자도 만들어지고 문자열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숫자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객체고 문자열도 객체인 건 맞아요. 실제로 메모리에 걔네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만들어진 객체, 만들어진 숫자, 만들어진 문자열이니까 걔네들은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보통 이렇게들 많이 그 비유를 하죠.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왕 그 용어들이 나왔으니까 생성자라고 하는 용어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 영어로는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는 조금 독특한 특별한 종류의 함수예요. 이거 함수입니다. 클래스의 이름과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동일한 특별한 함수예요. 얘는 객체를 생성해 주는 함수.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만 담당하는 함수예요. 중요한 거는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클래스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코드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파이썬에서는, 파이썬에서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클래스 안에 메서드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언더스코어, init, 언더스코어.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앞에 밑줄이 두 개 있고요. 함수 이름 뒤에 끝날 때도 밑줄이 두 개 있어요. 이런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에는 항상 in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모든 클래스는 그렇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 클래스에서 선언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부른다 그랬죠?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무슨 내용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거를 객체로 바꿔볼 거예요. 자, 위에서 했었던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했었던 작업이에요.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리턴한다. 그 다음에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 과목의 점수를 리턴한다. 그리고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있을 때 그 딕셔너리에서 세 과목의 평균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묶어서 객체라고 하는 걸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 겁니다.
파이썬에서는요, 클래스를 만드실 때 키워드를 클래스로 시작을 한다. 함수를 만드실 때는 def로 시작을 했었죠.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클래스라고 시작하고요.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 주듯이 클래스에도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객체 이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대문자로 썼습니다. S 첫 글자를 대문자 student라고 할게요. 그리고 콜론을 씁니다. 가장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디러스리에서 클래스의 바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처음에 만드실 게 init 함수예요. def, 밑줄, 언더스코어, init. 그 다음에 init 다음에도 밑줄. 자, 이거 이름만 조금 독특할 뿐이지, 문법은 뭘 만드는 문법하고 똑같아요? 함수를 만드는 문법하고 똑같죠? 근데 그 함수를 만드는 게 무슨 코드 안에 있어요? 클래스 안에 있죠.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서드라고 부르고 메서드에서 항상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 무조건 셀프라고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셀프. 그러니까 일반 함수와 메서드가 다른 점은 일반 함수는 파라미터들을 선언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만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 클래스 안에서 만드는 함수인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셀프라고 써 주셔야 돼요. 셀프라고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속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속성들은 학생 번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번호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이름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영어 점수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학 점수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한 명의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은 학생의 속성들은 번호,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얘네들을 저장하면 돼요. 저장하실 때 문법이 변수를 우리가 보통 뭔가를 저장한다라고 할 때 변수 이름 만들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셀프로 시작을 합니다. 셀프.id. 여기다가 id를 저장하고요. 셀프.점 네임에다가 네임을 저장을 하고요. 셀프.점 국어 점수에다가 국어 점수를 저장을 하고요. 그다음 셀프.점 영어 점수에다가 영어 점수를 저장을 해요. 마지막으로 셀프.점 매스에다가 매스를 저장합니다. 얘를 얘를 init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init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랑 이름이 같진 않죠. 제가 위쪽에서 부른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일하진 않아요. 어, 근데 얘를 생성자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따가. 음. 얘의 역할은 얘의 역할은 객체를 초기화해 주는 게 얘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요. 학생은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메서드, 영어로 메서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안에서 함수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들여쓰기는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여기 클래스, 여기 들여쓰기 한 칸.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니까 여기서 다시 들여쓰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블록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여기 들여쓰기는 요 블록이죠. 요 블록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 안쪽이에요. 요거 클래스를 만들 때부터는 얘가 되게 길어질 수 있어요. 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총점 만드는 거 하기로 했어요. 총점. get total. 자, 여기서 셀프. 셀프라고만 쓰시면 돼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셀프라고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리턴 하시면 돼요. 셀프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더하기 셀프가 가지고 있는 영어 점수 더하기 셀프가 가지고 있는 수학 점수를 다 더해서 리턴만 하시면 돼요. 얘가 총점을 리턴하는 메서드. 이걸 만든 거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 볼 메서드는 만들어 볼 메서드는 학생 객체가 가지고 있는 세 과목의 평균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F. 이름은 get mean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첫 번째는 무조건 셀프. 셀프. 자, 여기서는 평균은 총점 나누기 3이잖아요. 총점 나누기 3이죠?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셀프 점 붙이고 get total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나누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네, 아직 요 셀프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여기서 셀프점 아이디가 뭐고, 여기서 셀프점 커리언이 뭐고, 여기서 왜 get total을 호출할 때는 그냥 get total이라고 안 하고 셀프점 get total이라고 하느냐. 이런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일단 코드를 먼저 만들어 보고 실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클래스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걸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지금 만든 거예요. 아까 위쪽에서 용어 중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지금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얘는 첫 번째, 학생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그 학생을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할 거예요. 생성자라고 하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스튜던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괄호 해볼까요? 괄호.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했죠. 맞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했고요. 괄호로 이렇게 했어요. 맞지? 이거 함수 호출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함수를 호출하는 거랑 똑같죠? 자, 이렇게 했더니 힌트 보여주죠. 힌트는 무슨 메서드 이름으로 보여줘요?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으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 몇 개를 전달해야 된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아규먼트 5개예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 셀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우리가 위쪽에서 이닛을 만들 때에는 분명히 첫 번째가 셀프였고,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 여기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5개를 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문서를 보면 어떻게 주라고 하고 있어요? 스튜던트 문서를 보면. 이닛이라고 보여주고는 있지만, 셀프는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져 있죠. 아이디와 이름과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주면 된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순서대로만 넘겨주시면 돼요. 저 순서대로. 예를 들어 아이디 1번, 이름은, 그다음 두 번째는 이름이죠. 홍길동.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코리언이라고 보여주고 있죠. 지금 힌트가. 국어 점수를 넣어줄 부분이에요. 국어 점수 99점. 뭐 영어 점수는 85점이라고 할까요? 수학 점수는 96점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1번 학생 홍길동 국어 점수 99점, 영어 점수 85점, 수학 점수 96점을 갖고 있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객체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객체를 변수가 저장하고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인스턴스라고 부르고요.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스튜던트 1번 그리고 실행해 보시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다라고만 보여줘요. 마치 우리가 타입을 출력할 때처럼, 그죠? 뭐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객체면 타입을 출력하면 인트라고 출력하고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였으면 타입을 출력했을 때 str 이렇게 출력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의 타입을 출력하면 클래스 리스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스튜던트 클래스 이름을 말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브젝트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입니다라고만 보여줘요. 아이디가 뭔지, 이름이 뭔지, 국어 점수가 뭔지, 영어 점수가 뭔지, 수학 점수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스튜던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1번 점 해보세요. 점. 1번 점이라고 하니까 뭔가 보이는 거 있죠. ID, name, Korean, English, math, 그리고 get total, get mean. 자, 어떤 것들은 English를 보니까 int라고 되어져 있고 get mean은 def니까 함수란 뜻이겠죠. get total은 이것도 def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 id는 int, Korean int, math int, name은 str, string 이렇게 문자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id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print student 1번 점 name print student 1번 점 국어 점수 print student 1번 점 영어 점수 English 마지막으로 print student 1번 점 수학 점수. 자,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student 1번 객체가 변수가요. id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id 변수에는 1이라고 하는 int가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student 1번이라고 하는 객체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name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Korean, English, Math는
각각 우리가 전달해준 99점, 85점, 96점이라고 하는 점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객체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속성들을 하나의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을 우리는 객체라고 부르고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 name, 코리언과 같은 변수들을 우리는 객체의 property, 객체의 속성이라고 불러요. 네, 되셨습니까? 자, 코드는 잘 실행되시죠? 코드는 잘 실행되시죠?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에러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에러는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셀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